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강공호 교수님처럼 이렇게 아주 역사학들의 학문적으로 저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천의 의지에 의해서 영천의 오늘입니다. 그리고 영천의 미래는 어디서 뚱딴지처럼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에 의해서 영천의 미래의 내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기 첫 번째 우측의 저희 사진처럼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기 보현산에 그 부비부비 흘러가는 저 도로인데 저걸 볼 때마다 저기 우리 멀티 고객보다 훨씬 더 부비부비 영천의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천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왼쪽에 있는 저 글자는 한자어고 저는 그 영천을 또 다시 생각하면서 새로운 어떤 젊음이 좀 가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영하다 이래서 제가 Y자 한번 써봤습니다. 앞으로 영천은 왼쪽에 있는 이 글자도 중요하지만 영천이 앞으로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이 영천은 좀 더 젊은 도시로 우리가 변환돼야 되고 좀 더 젊은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원동에서 나왔다는 이런 아주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그리고 이건 지난 한 달 좀 전에 영천에서 있었는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는 그러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제가 그날 들으니까 거기에서 언급된 출토되었는 그런 어떤 유물들이고 이 또한 고궁군 완산로에서 나왔는 이러한 유물들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우리 같이 세미나를 들으니까 이 유물들이 상당히 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이 유물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는 자연과학도이기 때문에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에서 잘 봐주십시오. 위에는 저기 도끼라든지 이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 것이 구리의 넘는 점은 1000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철이 넘는 점은 1500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가 철기 시대가 먼저 나왔는 이유는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렇지 1500도까지 올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원소 주기율표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 만사의 물질은 92번까지가 이 자연에 있는 것입니다. 92번까지가 92번부터 나머지 거는 뭐냐 하면은 인공원소라고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이고 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원소는 기본 물질은 92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지금도 어디 아마존에 가면 원소가 하나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수학적으로 다 물리적으로 증명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디서 이 지구에서는 92번 이상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다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산소와 붙어가지고 혹은 황하고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은 29번 보이죠? 29번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이 지금 농기시대 때 많이 쓰였고, 여기 예를 들어서 26번으로 가면 여기 F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철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29번부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29번 밑으로 보십시오. 29번, 47번, 79번, 11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79번 절마적이 금입니다. 덕분에 금방은 이렇게 위에 있는 구리를 약간 넣어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네? 섞여서 표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시절에 철에 금에다가 불이 좀 집어넣었다가 그 친구가 그 양반이 아르키메데스 비중하는 걸 생각하는 바람에 들켜가지고 혼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든 돈을 얻다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철은 이 자연 속에 있는 철은 철강석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희귀하고, 보통 철은 전부 다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쪼다흙이 되겠습니다. 이 붉은 흙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철강석입니다. 철강에 이게 산화철이 되겠습니다. 이 산화철을 이게 F2O3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화철에서 저 산소를 떼내면 철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산화철 F2O3에서 F2로 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름하여 환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철에서 우측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즉 철에서부터 저기 산소가 붙으면은 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전부 다가 산화로 되어 있고, 산화가 되어 있는 것을 왼쪽 오른쪽으로 보내는 이 작업, 이게 이제 철이거든요. 그 철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래 있는 이 흙에서, 이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흙에서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철분이 있는데 만약에 철이 아니고 알루미늄 같으면은 Al2O3 알루미늄인데, 이 알루미늄은 어디? Al2O3는 알루미나라고 얘기해요. 알루미늄은 어디는지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은 변기 있는 그게 전부 다 알루미나입니다. 그것을 오른쪽으로 환원시키면은 알루미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최근에 알아낸 거. 그 다음에 똑같은 요령으로 F2O3, F2철 대신에 지금 규소를 집어넣으면 SiO2가 되면은 이게 또 이렇게 반응하는 Si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SI 실리콘이 됩니다. 그것이 반도체가 됩니다. 그 반도체는 그 모래에서 반도체를 끄잡아내는 건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든 그 옛날은 철을 경운자, 철에서 이게 F2O3에서 F1을 얻어내는 것이죠. 자, 이를 내려고 하면 뭘 넣어야 되냐면 탄소를 넣어야 돼요. 탄소 하는 것이 옛날에는 뭘 넣느냐 하면은 이 수소를 철하고 그 외적인 흙하고 숯하고 섞어갖고는 온도를 올리면은 오늘 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 사이는 코크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포항제철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우리 여기에 제가 그날 그거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용전리하고 다 들으셨잖아요. 용전리하고 우리 저기 언니에서 상당한 철비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철이 있으면은요, 선생님들 그 철을 주형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 창이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급포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우리 영천에 있는 급포집이 아니고 이 국본대 다른 데 있는 전라도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우리 영천에 아까 그와 같이 도기가 있고 이래 되면은 틀림없이 이 땅에 급포집이 있는 겁니다. 급포집은 노래 생겼습니다. 옷에 급포집은 모래로 만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모래에 철을 집어넣으면 모래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돌을 깎아가고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부터 어디 가셔가지고 이런 급포집이 있으면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 꼭 한번 봐주셔가지고
혹시 있거든 신고하시고 저렇게 어디에 우리 박물관에 기증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특히나 있잖아요. 우리 선조가 정말로 난 이걸 보면서 자연과학으로서 우리 선조도 정말로 위대하다고 보는 것은 이게 왼쪽 이게 뭐로부터 생겼습니까? 낚시바늘입니다. 그런데요, 철을 낚시바늘처럼 저렇게 얇게 해서 준물로 부으면은 막주물이라고 했어, 그죠? 이렇게 손으로 딱 때리면 여러분 손을 힘만 다해서 부사집니다. 고기 절대로 못 잡습니다. 철은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철사줄처럼 이렇게 때려가지고 소위가 단조라고 그러거든요. 단조를 해서 철사줄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조께서는 이거를 갖다가 주조로 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 대단히 위대합니다. 아마 영천에는 더 많은 그 포집이 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주위를 가서 그 자유 한번 찾아보고 한번 보십시오. 아마 지금 좀 저기 없는 그 안에 들어있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올해 올해 여름에 가보서 알겠지만 이게 무덤이라고 우리가 정인성 교수님한테 우리가 들어서 이게 무덤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든 이런 식으로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완산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산동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래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보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럼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면 예를 들어서 저기 다른 지역 경주구장 가도 다른 어떤 지역에 가도 다 묘부터 무덤 같은 걸 잘 갖고 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봤던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우리보다 진짜 수십 배 못 사는 나라예요. 북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거기 한국 화학자 대표로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50주일로 제가 봤는데 이게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정릉사 여기 이구가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에서 보다시피 북한은 흙이 좀 빨간불이 한가 봅니다. 왜 철분이 많겠죠? 우리는 기와가 좀 더 암한데,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저 양반 저거 어디서 인터넷에 나돌아다니는 사진을 갖고 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제가 당시 좀 젊었는데, 자, 그 뒤에 절 뒤에 가면은 이 안개포항, 분명성왕 이렇게 비가 무덤이 있습니다. 주몽이잖아, 그죠?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지만 주몽 정도는 아는 사람이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문화유산을 2004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식교육과 내가 하도 신기해서 그 당시에는 신기한 것만 요 찍었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무덤은 이렇게 원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이게 가로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가 봅니다. 어떻든 이게 2000년에 상당히 오래된 건데 거기에 그때 이미 그쪽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니 영천 지금 우리가 그쪽보다 훨씬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영천은 훨씬 더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꼭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시장님께서 최근에 박물관이 이제 건립되면 전국에 수집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천은 박물관이 훨씬 전에 이루어졌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공원 저기 문화재위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서 제가 뭐 여기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물을 이용해서 30만 평의 논에 물을 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30만 평 하면 엄청나게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물이 이렇게 세 갈래로 나와서 저 밑에 30만 평을 이렇게 물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을 파면은 신라 시대 때 거기 논이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이 앞으로 연구해야 볼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틀림없이 신라 시대 때의 이 변은 지금의 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지금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찾아본다면 이런밖에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드린 것처럼 아까 그 설명드린 이런 것도 우리만 아니고 지금 보물로 돼 있습니다. 안 되면 다 신라 시대 때 땅수는 영천기 빼고는 땅은 다 흙봅니다. 영천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시급히 영천 사람이 좀 자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데 가면 있잖아요. 이거 한 개 이용해서 제거해 있는 것이 벽골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기 있는 수산제 있잖아요. 밀양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제천 의림지에 가면 저렇게 돈 받아갖고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것 갖고 이렇게 장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없는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천 의림지만 생각해도 우리보다 인구도 적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다 그 고향을 생각해서 잘하는데 우리는 다 깨끗이나 나오고 보고 온갖 소리 다 해가지고 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죠? 제발 앞으로 영천도 문화재를 이용해서 뭐 이런 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영천의 인고서원의 그 유명하신 영천을 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몽주 선생님을 좀 이야기하면 우리가 참 정몽주 선생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문집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글이 많이 남아있지 않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영천은 이 정몽주 선생님도 처음에 문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그 전쟁터에서 싸움도 하고 외교관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무가 굉장히 겸비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천에서 낳는 모든 분들이 문무에 겸비한 사람들이 영천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색이라는 분이 고은 선생은 동방이하고 조정으로 추리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화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 시장님한테 여기 누가 썼습니까?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태계 선생의 그 글자를 집자해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태계 선생도 글씨를 잘 쓰시는 걸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기에 그분은 이제 고은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의가 이제 다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충절로 다시 명예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정명이라고 해가지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몽주 선생님 정명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그래서 왼쪽에 보면 그러면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뭐 다워야 된다. 정명의 생각이 세종 정몽주의 생각인데 마치 뭐 오른쪽에 요새 최근에 보니까 인간다움과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가 인간다움이라는 책도 썼어요. 영천 사람들 앞으로 영천 사람다움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시민다움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최무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천에 자랑 최무선 선생이 큽니다. 저게 2002년도에 우리가 이 누리호를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발사했습니다. 누리호라 하는 이런 거 인공위성은 딴 게 아니고 폭탄 위에 사람이 올라타가 가는 겁니다. 폭탄, 그냥 로켓 위에, 로켓하는 폭약입니다. 폭약 위에 사람이 올라타가 가는 거거든요. 자, 이게 우리나라가 그 만들기 위해서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고생해서 만드는 것처럼 그 옛날에 최무선 선생이 이거 폭약을 만들어 지금 흑색 폭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염초 세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성분이 염초입니다. 염초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슈였거든요. 염초라 하는 게 뭐냐면 이 지난번에 아마 그 여러분 그 뉴스에서 아마 옛날에 얼마 전에 누리호 나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전날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벨트가 고장나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수리를 다시 하고 했는데 그 속에 산화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화제. 그 산화제가 바로 여기 있는 KNO3라는 요 산화제, 여기 화학명입니다. KNO3, 7386하는 게 있죠. 요것이 옛날 이름으로 염초입니다. 그러니까 KNO3를 염초를 어떻게 순수하게 얻을 것인가? 이것은 요새 대학생 같은 데가 시켜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 우왕 시절이잖아요. 고려 말이잖아요. 그죠? 이 고려 말에 그 당시에 화학이 없었잖아요. 아까 그거 가지고 원소 교육가 있었으면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없었는 그 무렵에 이 양반이 후회할지도 여기서는 물러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대단한 겁니다. KNO3가 한 번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 외국과 엄청 1년에 뭐 40년 동안 600회 가까이 왔네요. 이렇게 오고 우리가 또 배를 못 만들었습니다. 배를 또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전으로 가면 뭐 배는 되는데 배를 만들면 백성이 더 공공해지잖아 막. 이러니까 배도 못 만들고 그걸 외국은 배 타고 그러는데 우리 배가 없으니까 외국 불만하고 땅에 내려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막 이기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는가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왜 진포 저기 군산 앞바다에서 저거 찔러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가 뭐 500층을 초토화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거는 이 해전에서 지금 최무선 장군의 이전의 해전은 뭐냐면 육지전과 똑같습니다. 배와 배를 연결해서 배후에서 칼싸움해서 맞아주면 그 사람 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무선 이 사건 이래놓으면 함포전이죠. 배와 배가 떨어져가 그저 포를 쏴갖고 화살을 쏘갖고 서로 하는 그런 전쟁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고려가 화약 제조법 명나라한테 좀 관체도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재료를 보내면 혼합법이나 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포가 있으면 뭐 자우저 사업만 하겠는데 많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 역사적인 일이냐 하면 이게 저기 흙 속에 있거든요. 흙 속에 있는데 그걸 한 가마니 흙을 하면 이게 밥그릇 하나 정도 좀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같은 거를 남북 시대 때 미국도 잘 못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미국의 남북 전쟁은 훨씬 후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최무선 장군은 이거는 훨씬 그보다도 이전에 이 염초를 만들기 위해서 KNO3를 습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KNO3 거기에 지금 염초를 얻었습니다. KNO3 산화제입니다. 그거에다가 항하고 숯하고 그 다음에 이 염초를
이게 섞습니다. 그러면 요새 이름으로 말하면 흑색 화약이 되는 것입니다. 흑색 화약. 흑색 화약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흑색 화약만 만들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화살통에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또 이걸 우리가 최무선 장군이 혼자 하면 이게 어렵겠다 싶어서 여기 세 번째 화통도감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부가 화통도감을 만듭니다. 화통도감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ADD가 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며칠 전에도 국방과학연구소 어째입니까? 터져가지고 대통령 조문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화통도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해서 우리가 화약을 그러니까 KNO3도 만들고 KNO3가 다른 거 수사하고 있는 건 있으니까 그걸 섭취를 해서 뭐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날아가는 화살에 이거 붙였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우리는 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화. 여기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쏘입니다. 쏘면은 약 얼마 날아가느냐면 250에서 300m 날아갑니다. 300m. 활은 아무리 날아가도 100m밖에 못 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멀리 있는 거 우리가 공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근데 이 최무선 장군이 아마 좋은 시절에 태어났으면 훨씬 더 나는 일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그 고려 말에 우왕이 뭐 이런 시절에 그 당시 조선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정신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진보는 안 됐지만 다시 그 기술이 조선 시대로 넘어와서 요거는 뭐냐면 화살통 이 아까도 주학하는 것은 거기 폭탄이 들어있고 폭탄 앞쪽에 또 조그마한 통을 또 다는 겁니다. 그 통이 좀 더 깁니다. 주합보다 통이 더 길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우리가 통이 안으로 이렇게 박스가 2개 있다는 거죠. 박스가 2개 있으면은 이게 불을 붙여서 쏘지 않습니까? 쏘면은 일정한 거리에 300m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나서 그 다음 앞쪽에 붙어 있는 요 박스에 폭약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사이 최근에 우리가 조사해 보면 연구해 보면은 손가락 하나 정도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 조선시대 때는 신기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우리 영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서 저 앞에 막 불을 붙여갖고 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밑에 화약을 그대로 많이 넣겠죠. 그럼 이것도 한 300m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위에 불 붙이가 날아가면 저건 맞으면 저건 적살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한꺼번에 약 100개를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화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화차기 우리 신라 이시조선시대 때 화차가 제가 여기 보니까 오늘 이거 똑같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이게 요새 전쟁 곳에 쓰는 차잖아요, 그죠? 다연장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연장포는 제가 보니까 왼쪽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꺼번에 100발 쏘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은율 장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주산성의 승리는 내가 화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무선이 없었으면 은율 장군의 행주산성 전투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최무선 장군의 화약 만드는 것은 화학자로서 대단히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영천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자는 이름을 어디 잘 안 써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천이 우리가 밤하늘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밤하늘에 별도 있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있는 별 중에서 우리가 각각 처음 발견한 별은 그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늘에 있는 우리가 찾아내는 그 별의 최초의 이름은 최무선 별입니다. 자랑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천 장영식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기에 하늘에 별자리 이름 중에 하나가 무슨 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영천은 또 자랑스럽게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천문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500원, 1000원짜리, 만원짜리 돈 밑에 그 있는 그 망경이 여기 우리 그 오영산 천문대 겁니다. 자,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정우선 장군께서 있잖아요. 좀 더 평상시에 오래 살아셔가지고 만드신 그 화약을 농사 지을 때 비료로 썼으면 이분은 세계적인 과학자였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비료가 바로 화약입니다. 그 성분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비료의 3대 성분 배웠잖아요, 옛날에. 뭡니까? 질소, 인상, 칼이 가는 거예요. 이게 칼이잖아요. 이거를 화약에 말고, 화약에도 썼으면 좋겠는데, 화약을 쓰고 평시에 농사 지었을, 혹시 농사 지을 때 썼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읽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혹시 사학자께서 이걸 좀 읽어보면, 혹시 그걸 농사 짓는데 썼다면은, 이건 위대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료의 칼을 쓴 화약하고 비료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분의 좀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북한에 일본이 흥남 질소 비료 공장 한 것이 이게 요새 이름은 요소수 이런 건데요. 그거 전쟁 나면 한 무기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더 나아가서 이 친구는 이 양반은 보다가 이 양반은 이 화약을 이용해서 거기에 사람이 타는 겁니다. 그것이 로켓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약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전개됐느냐, 화약에 쓰이다가 그 다음에 비료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으로 쓰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보 발전되었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이건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영천에 낳는 이 젊은이들이 좀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시조선을 이제 접어들었어요. 이시조선 접어들면은 뭐 잘 알다시피 산업공상이 있고 산업공상 밑에 8대 천민이 있습니다. 옷에 생각하면 나도 천민으로 여기 들어가요. 그죠? 여기 보면 노비, 그 다음에 나는 아마 공장 정도에 들어가고, 그죠? 그런 집 만들고, 이거 8대 천입니다. 옷에 산 100점이 없으면 옷에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광대, 무당, 이런 거 없으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직업이.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테일러 시프트라는 여자 가수입니다. 이 양반이 테일러 시프트가 원래 있지 않습니까? 2023년에 얼마나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도 있고요. 또 시진핑도 있고 푸틴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AI도 있습니다.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인물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가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가수가 여기에 원래 인물로 등장되었는가? 원래 이 양반이 노래 부르다가 1조 벌었어. 그러니까 원래 인물이 돼. 여기에 BTS가 있죠. BTS를 건드리고 있는 저 밑에 있는 방시혁이 있습니다. 방시혁 재산이 얼마입니까? 3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8대 천민 그거 그렇게 볼 거 아닙니다. 옷이 이거 오래가 저기에 이차가 있습니다. 임영웅이도 있고, 그죠? 이 사람들 돈 엄청나게 벌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조용필 쇼를 갔거든요. 가니까 8,00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한 홀에. 내가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이야. 내가 그저 단순 계산상 그날 조용필이가 한 번 노래 부르면 수익이 얼마냐면 10억 나왔습니다. 8,000명 앞에 노래 부르고 10억 나왔습니다. 자,
이 임진왜란 우리 한번 봅시다. 임진왜란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1589년에 김치복사락해갖고 정열이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뭡니까 저기 반란 일으킨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송강 정철이가 재판관돼가지고 있잖아요. 한 1000명 동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1000명 죽고 난 다음 그 3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589년부터 3년 후에 그 다음에 임진왜란 터졌잖아요. 임진왜란 터져서 거기 동대선부터 와서 옷에 뭐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기에 저 사진을 보십시오. 뭐 아마 근데 저기 어느 일본에 뭐가 던졌는지 뭐 두겹을 저렇게 터졌죠. 이게 이번에 다 출토돼가지고 뭐 신문에 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민초들은 이렇게 막 죽어갔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영천의 그 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어를 잘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해서 이게 요사이고 국민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영천에 우리가 위대한 성인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영천성 전투가 아마 여기에 지금 주남벌에 아마 7월 23일이나 24일 정도 22일날 뭐 이렇게 진을 쳤겠죠. 이 진을 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을 쳐서 25일날 뭐 한판 하다가 26일날 권영수 선생 장군 동생이 가서 뭐 백병전 좀 몰리고 27일날 가서 막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찾았는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수급만 520명, 군말을 한 200필, 그 다음에 총금을 막 900여 점 획득하고 포로를 갖다가 1090명 정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것이 이 권영수 장군의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병마 사가 와가지고 이 전투가 왜 됐는지 보고서를 갖다가 정부에 제출해서 이제 각각 것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족하는 사람 이 양반 누구는 사람입니다. 이 선조가 야 이번에 말이야 임진왜란 승리는 주인공 내 거야. 그러니까 선조 자식이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순신 그거 뭐 좀 했지만 별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해도 보십시오. 호족에는 여러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덕분으로 뭐 했지 뭐 장군 중에서 우리나라 장군들 중에서 실제로 적을 물리친 공로는 별로 없다. 이 선조의 콤플렉스가 여기 나타납니다. 여기에 임진왜란을 보면은 총 105번 역사책에 보면 105번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조선군이 65회 패가 65승 40패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그와 같이 우리가 좋은 미사일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있어 정치만 좀 잘했으면 그때 우리 일본을 이길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박살낼 수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 옹졸한 군주께서 선조께서 상을 주는데 호선공신이라 해갖고 자기한테 이렇게 따라붙은 사람 신하들 뭐 이런 친구들한테는 86명한테 훈장 주고 성무공신이라 해갖고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한테는 18명만 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원래가 전쟁이 나면 군인한테 상을 많이 줘야 되잖아, 훈장을.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1등 공신 한번 보십시오. 이순신, 은율, 원균 이렇게 돼 있고 2등 공신에 권영수 장군이 나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엄청 높잖아요. 그죠? 18명 상 훈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등급 받았습니다. 2등 공신. 이 정도 같으면 아마 요 사이 같으면 태국 무부장 받았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 근엄수 장군의 이 영천성 사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자, 이 도자기 이제 이야기를 좀 터서 왠지 도자기 이거 중국하고 한국하고 뭐 베트남 이 정도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이 도자기가. 근데 이제 도자기를 왜 못 만드느냐면 도자기를 만들려면 고령토라는 흙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령토라는 흙은 우리 여기 있는 고령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그 고령에 있는 흙 만들기 좋은 그 흙을 고령토라고 하는데 이제 유사한 흙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 어떻든 이걸 만든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유럽에서 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스파이도 보내고 온갖 야단을 했는데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몇백 년에 걸쳐서 하다가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에서는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도자기 만든 사람의 이름이 딱 적혀져 있죠. 우리나라, 여러 선생님들, 우리나라 저기에 상감청자 좋다고 책에 다 나오지만 우리 여러분 상감청자 누가 만드는지 우리나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8대 천민이 만들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도자기 기술이 동서양의 균형수를 바꾸는 이런 대사건이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너무나 천시했잖아요. 자, 내가 이걸 보여주느냐? 제국에 한번 보십시오. 영천 장흥고가 있었습니다. 분청 사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영천에 그 지금 무슨 불이라고 그러는가? 거기에 이게 있는가 봅니다. 아니, 예? 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나왔는데 아니 그분들이 말입니다. 이거 만든 분들이 그 당시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이거 질그릇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상공물이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안 하잖아요. 이시조선이 이따위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잘 만들던 그릇이 우리가 기술이 없어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오른쪽 요 사진 2개 있죠. 요건 뭐냐? 이시조선, 그러니까 고종이나 이런 시절에 왕실에서 쓰던 그릇입니다. 이거 서울에 있는 또 민속 박물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제로에 있는 저거 어디서 만들었느냐?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릇도 하나 못 만들어가지고 이제 심지어 다 때려 죽였으니까 그릇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릇을 못 만들고 그 다음 이거 뭐 영국에서 뭐 어디서 갖고 와 이거 못 만들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다 만들었지. 그럼 다 뭐 이렇게 뭐 인정을 안 해주고 뭐 안 키워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영청 사람들이 이시조선 시대 때 후반에 이르고 이시조선 시대 때 뭐 크게 된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 그림 이름이 공원춘효도라고 해서 김홍도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공원 해갖고 이게 그 뭡니까 고시 그 뭡니까 이거 고시 시험 치는 저기 입시 보는 날 그죠? 우리로 치면 보세요. 뭐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화거 보는 화거 보는 춘효 봄철 새벽 봄철 아침에 화거 시험장입니다. 왼쪽 그림이 원본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화거 시험장에 우산이 저렇게 많습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김홍도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장에 우산을 들고 가는 겁니다. 우산의 확대본이 여기 있습니다. 우측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산의 저 길이는 얼마냐면 3m 정도 됩니다. 3m. 그리고 폭은 아리우로 폭은 길이는 2.2m 정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산 속에 6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것이 김홍도가 보는 입시 시험장입니다. 그러면 6명이 들어가 뭐 하느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시험 치는 거는 그거자라고 해가지고 인마이 시험 치는 아니야. 인마이는 하기도 몰라. 이거 그냥 시험장에 여기 우측에 있는 것처럼 그거장을 그냥 앉아 있어.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시험 대문을 열 거 아닙니까? 대문을 열면은 종들이 말입니다. 이거 우산 들고 세몽둥이 들고 왜 세몽둥이를 왜 들어야 됩니까? 그 앞에 그 자리 먼저 차지하려고. 그다음에 멍석 들고 이렇게 뛰어오는 겁니다. 뛰어와서 자리를 잡겠죠. 그래야 시험 문제를 보이지.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문장, 시험 문제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안지, 내지는 칸닝 페이퍼, 이런 거를 이런 걸 들고 오는 그게 저기 있는 거벽입니다. 거벽이 그 시험 문제 답안지 문제집 보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답안지를 생각하겠죠. 답안지를 생각하면 또 자기 글씨를 또 잘 못 쓰잖아요. 글씨 잘 쓰는 사람 그 사수라고 사람들이 줄줄줄 이해하면 사수가 서는 겁니다. 그렇지. 일반 시험 치는 건 일반인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하잖아요. 그러니 초원에서 공부해갖고 지금 이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여성분만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다음 세대로 가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게 저희 집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래도 우리 임금 그 불쌍한 민초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임금 받았다고 있잖아요. 을사 5조약 이후에 상남 의진을 막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기회에 다른 분에 의해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유교 사극 했었습니다. 유교 사극 동아일보 타이틀을 한번 기사 한번 보십시오. 이럴 수 있습니다. 영천이 무너지는 것은 상륙 작전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거냐? 동아일보 2023년 7월달 뉴스입니다. 박근혜 영천이 무너지면은 미군은 완전히 철수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9월 15일 날 저렇게 대치돼 있었습니다. 9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 이렇게 대치를 하는 9월 15일 날이 바로 그 인천 상륙 작전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그래서 영천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그런 요충지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제루에서 왼쪽 아마 어느 분들은 아마 저기 왼쪽에 있는 분은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고 신문에는 아마 부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쪽에는 부상이 있고 한쪽에는 이게 영천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찍혀냈잖아요. 이 영천은. 그 후 영천이 이제 우회됐습니다. 이제 해방이 그 다음에 영천시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천에서 이제 영천시장이 민선에 의해서 뽑히게 됐죠. 맞죠? 지금 영천시장이 민선으로 뽑힌 사람 중에서 몇 번째 사람입니까? 5번째 사람입니다. 영천시장 민선으로 된 시장이 5분 있습니다. 영천에. 그 중에서 영천 지금 현재 최 시장은 5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천에 앞에 있는 4분이 전부 감옥서 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영천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잘 돼야지 내일이 잘 되지. 현재가 안 되면 어떻게 미래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뭐 했느냐? 영천은 장부입니다. 다른 시는 그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신문에 나지. 그거 다 그런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어요.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언론에 얼마나 떠들습니까? 근데 지금 다 이자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요거는 내가 청도와 영태이라. 예. 그런데 지금 영태와 청도와 국회의원 같은 성입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예, 정말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 제가 보고 전 영천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영천에 사는지 이렇게 이 자양 이 뭡니까 조양하고 하고 조양 있잖아요. 이 영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조양이라고 해서 아침 회잖아요. 아침 회락하면서 결국적으로 이 희망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다음에 저기는 서세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세하는 것이 살기 좋은 고향,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 영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인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불과 5세 최근에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건물입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영천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것들이 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가씨들이 떠나면 곤란하잖아요. 이런 아가씨들이 안 떠나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영천이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전 국가적으로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에 사람이 많이 몰려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천에 앞으로 젊은이들이 안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반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안 팔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기 제 밑에 보면 그래도 영천에서 살기가 좋은지 전국에서 학대 출산율이 그래도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영천에 있잖아요. 교육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을 확실히 우리가 구축해줘. 젊은이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뭔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천에서 이거 예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탁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이잖아. 그죠? 어느 사람은 예타만 되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예타에 선정돼서 원래 지금 2023 원래 이것이 5kg 이것을 갖다가 원래 현재 지금 아마 그게 실사를 했을 겁니다. 원래 실사를 하고 내년에 평가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2026년에 착공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게 되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영천에서 금호까지 전철 놓고 전철 놔야지 학생들이 다니지.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이 최 시장에 들어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영천 하이테크에 1,200억하고 이 화신에 또 800억인가 그래 넣어가지고 이 영천에 원래 영천시가 원래 그 2,100억인가 가까운 돈을 원래 그 투자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경상북도에서 투자 많이 받은 대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 전부 다 형무소가 이랬기 때문에 영천에 땅이 없었어요. 만 평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110만 평이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공장들이 와요. 그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기 영천저 대창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저기 금호 대창 하이패스 IC 있지 않습니까? 저거 놔야 되거든요. 저거 놓으면은 저 땅 옆에 땅 갖고 있는 사람 땅값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장이 있는데 고속도로에도 못 넣는 공장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천에 지금 이거 하고 있고 시장도 여기 조선일보 이런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영천에 110만 평 산업단지가 조성돼가지고 앞으로 이곳을 차북부 물류 중심지로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잖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차 부품 이것도
옛날에 영천이 꼬로 박을 때 어떻게 꼬로 박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영천이 옛날에 섬유 산업했죠. 맞죠? 갑을 하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유가 한물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섬유 산업하면 망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가 지나서 철기 시대로 가는데 어느 부당한 사람들이 청동기 고도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차 부품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전기차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노력해서 이 영천의 자동차 부품도 전기차 쪽으로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천 경마장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요 제일 밑에 한번 보시죠. 영천 경마장이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대관제가 몇 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원래 우리 그래도 영천이 좀 잘해가지고 원래 저 제일 밑에 오른쪽 제일 밑에 한번 보시죠. 영천 경마공 조성 사업의 지방세가 감면 인센티브가 올해 11월 달에 정부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하는데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지방세 감면을 안 해주니까 2026년에 하는 20만 평은 조형공사가 요금 이루어집니다. 근데 밑에 있는 24만 평 공사는 손도 못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방세 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이제 위에 있는 1차는 1단계하고 밑에 있는 2단계를 동시에 구독하는 것이 제도에 있는 마사회 회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이 17일 날 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경마장에 그 레저하고 휴양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보는 데는. 왜 늦었느냐? 요새 아들이 과연 경마를 좋아하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컴퓨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거 마늘 장면 있잖아요. 그 한방 거기가 현수 상가고 원래 여기 영천 뭐 마늘 줬어요. 이거 원래 이 영천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신문에 보니까 영천에서 제일 잘하는 랭킹 3위에 속했습니다. 뭐라도 수출하면 좋잖아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이거 영천 사람들이 가장 잘했다고 해서 랭킹 5분에 2위에 뽑혔습니다. 예, 오영산 출렁다리 보기 좋습니다. 한 30만 명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영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오영산이잖아요. 오영산은 오영보살입니다. 오영보살은 우리는 전부 다가 관세음보살만 자꾸 그러는데 오영보살 있고 관세음보살 있고 지장보살 있고 있잖아요. 뭐 문수보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힘을 쓰는 거는 다 보영보살입니다. 그 영천 사람들 다 보영보살 다 갖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태어날 때 그 누군가가 보영보살을 없앴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영보살이 없어졌다. 다시 말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내가 보영보살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영천은 보영보살이 상주하고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천에 지금은 현재 이것이 인구 3만 명을 모으는 건데 이거 꼭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결정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영천 분들 지금 현재 10만 명 인구 중에서 8만 명이 서명해 준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요새 여기 우로지 물 뺏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로지 가는 것이 넓은 소자가 그죠? 그래서 넓은 소자를 생각하면서 제가 우고천리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처럼 앞으로 영천이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앞으로 천리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힘을 합쳐서 영천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이 땅을 여기에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영천이 메모라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안 옵니다. 젊은이들 안 오면 영천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떻든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노력해 하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